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뻐근하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마치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 느낌. 65세 이상의 80%가 매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나이 들매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저는 그 비밀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승우 85세의 의사입니다. 50년 가까이 5천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죠. 약이나 비싼 건강 보조제 없이도 우리 몸은 자연의 힘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2주 만에 몸을 바꾸는 사과, 양배추, 당근의 힘입니다. 이 단순한 음식들이 어떻게 관절 통증을 줄이고 잠을 깊게 하며 아침을 상쾌하게 만드는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10년 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아침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끌고 일어나 계단을 오르는 게 마치 산을 넘는 듯 했죠. 70대 중반이었지만 체력은 80대 같았어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사과, 양배추, 당근으로 만든 스무디를 매일 아침 먹기 시작했어요. 단 2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졌으며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저조차 놀랐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이 평범한 채소와 과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까요? 제 환자 72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와 공원에 갈 수 없었어요. 밤마다 잠을 뒤척이며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한숨 쉬셨죠.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자 라고 부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해요.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식습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양배추, 당근 스무디를 드셔보시라고요. 2주 후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볍고 밤에 잠도 잘 와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았어요.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3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약 없이도 몸이 가벼워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둘째, 단 2주 만에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셋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습관을 소개할게요. 이 모든 게 비싼 약이나 복잡한 운동 없이 우리 주방에 있는 재료로 가능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비밀을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이 있어요.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건강의 비밀을 더 많은 분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이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3끼 중 단 한 끼만 바꿔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건강은 복잡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첫걸음인 7-3의 법칙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간단한 원칙이 어떻게 몸을 가볍게 하고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제가 말하는 7-3의 법칙은 마치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7은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로 채우고 3은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으로 살짝만 곁들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적당히 주면 꽃이 피듯이 이 비율은 우리 몸의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고기를 주식처럼 드시고 채소는 고명처럼 조금만 드시지 않나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하지만 이 비율을 바꾸는 순간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왜 이 비율이 중요할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간과 신장이 고기를 소화하느라 과로하면 몸에 열이 나고 독소가 쌓입니다. 반면 사과, 양배추, 당근 같은 채소와 과일은 자연 효소를 품고 있어요. 이 효소들은 마치 몸속의 작은 요리사가 되어 음식을 스스로 소화하게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 위주 식단은 콜레스테롤을 20%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70% 이상 섭취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 감소했다고 밝혔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더 가볍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환자, 68세 박정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정민 씨는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매일 고기를 주식으로 드셨고 채소는 거의 곁들임 정도로만 먹었죠. 그런데 그 결과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피로가 쌓였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뭘 바꿔도 소용없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박정민 씨께 7-3의 법칙을 제안했어요. 아침은 사과, 양배추, 당근 스무디로 시작하고 점심은 현미밥과 브로콜리, 호두로 채우며 저녁은 채소 수프에 찐 생선을 조금 곁들이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1개월 후 병원에 오신 박정민 씨는 활짝 웃으셨어요. 선생님, 혈당이 안정되고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그 미소 뒤엔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기적이 있었죠. 여러분도 이 법칙을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아침에는 사과, 양배추, 당근을 갈아 만든 스무디로 시작해보세요. 점심에는 현미밥에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와 호두 한 줌을 곁들이세요. 저녁에는 따뜻한 채소 수프에 찐 생선 한 조각을 더하면 딱 좋아요. 이 식단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주방에 있는 재료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변화죠.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신한 건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먹는 식사가 어떤지 떠올려 보세요. 고기와 기름진 음식이 많다면 오늘부터 점심 한 끼라도 채소 위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단 3일만 시도해 보세요. 몸이 가볍고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이 13의 법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법칙의 핵심은 바로 아침 식사에 있어요. 왜 아침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사과, 양배추, 당근이 왜 특별한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단 한 잔의 스무디로 하루가 달라진다면 지금 당장 시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5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았어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주방에 있는 사과, 양배추, 당근,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음식들이 어떻게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고 몸을 가볍게 하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볼게요. 아침은 우리 몸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우리 몸은 밤새 쌓인 독소와 찌꺼기를 청소하느라 바빠요. 이 시간에 무거운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그 소중한 에너지가
소화에 다 쓰여버리죠. 마치 정원을 가꾸는데 물을 줘야 할 시간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사과, 양배추, 당근으로 만든 스무디를 권합니다. 이 스무디는 약이 아니에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죠. 왜 하필 이 세 가지일까요? 먼저, 사과는 간을 깨끗이 하고 혈중 지질을 낮춰줍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사과에 든 펙틴은 마치 스펀지처럼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밖으로 내보내죠. 다음으로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해 소화를 돕습니다. 위가 편해야 하루가 편안하잖아요.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위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당근은 베타카로틴에 보고해요. 이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를 밝게 하며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서는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시력 저하 위험이 20% 줄었다고 밝혔죠.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채소와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드는 열쇠예요. 제 환자, 70세 이수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수진 할머니는 늘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을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아요. 얼굴도 칙칙하고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사과, 양배추, 당근 스무디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라며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10일 후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속이 너무 편해졌어요. 얼굴도 환해졌다고 딸이 칭찬해줬어요. 그 미소 뒤엔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기적이 있었죠.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손주들과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이 스무디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준비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사과 한 개를 껍질째 4등분의 씨만 제거하고 믹서기에 넣어 갈아주세요. 사과의 즙이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 양배추 2, 3잎을 잘게 찢어 넣고 당근 반 개를 얇게 썰어 추가하세요. 믹서기로 부드럽게 갈아 500ml 텀블러에 담으면 끝이에요. 물이나 설탕은 넣지 마세요. 자연의 단맛과 영양이 충분하거든요. 이 스무디를 아침 공복에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셔보세요. 점심때까지 가벼운 포만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건 비싼 건강보조제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죠. 여러분, 혹시 아침에 무거운 밥이나 고기를 드시고 속이 더부룩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 스무디로 바꾼 후 아침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단 2주만 시도해보세요. 몸이 가볍고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저녁 재료를 준비해서 내일 아침 첫 스무디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이 스무디의 힘은 단순한 재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이 스무디를 최대한으로 즐기는 비법은 뭘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무디 한 잔을 잘못 만들면 영양이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지난 파트에서 사과, 양배추, 당근 스무디가 아침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스무디의 진짜 힘은 재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있어요. 신선함과 영양을 그대로 담아내는 비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방법을 따라하면 여러분의 아침이 더 가볍고 생기 넘치게 변할 거예요. 스무디의 핵심은 신선함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갓 준비한 순간이 가장 영양이 풍부해요.
전날 밤 썰어둔 사과나 당근은 공기에 노출되면서 비타민과 효소가 산화돼요. 마치 꽃이 시들듯이 영양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바로 준비할 것을 권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착즙기 대신 믹서기를 꼭 사용하세요. 착즙기는 즙을 걸러내며 껍질에 든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버리지만 믹서기는 그 모든 걸 그대로 담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30% 이상 기여한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스무디가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한 완벽한 영양 한 잔이에요. 스무디를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사과 한 개를 껍질째 4등분해 씨만 제거하고 믹서기에 넣어 갈아주세요. 사과의 달콤한 즙이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 양배추 2, 3잎을 손으로 잘게 찢어 넣어요. 양배추는 부드럽게 갈리면서 스무디의 크리미한 질감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당근 반 개를 얇게 썰어 추가하고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500ml를 텀블러에 담아 오전 중 천천히 마시면 돼요. 물이나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사과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채소의 풍미가 충분하거든요. 이 과정은 5분도 안 걸려요. 바쁜 아침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죠. 제 환자, 78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영희 할머니는 피부가 푸석하고 눈이 침침해 늘 피곤해 보이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 그런가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눈도 잘 안 보여요. 라며 한숨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이 스무디를 권하면서 겨울철엔 배 반 개를 추가해보라고 했어요. 배는 수분이 많아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3주 후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눈이 반짝이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눈이 맑아졌어요. 손주들이 예뻐졌다고 하네요. 그 변화는 단순한 스무디 한 잔에서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텀블러를 들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신다고 해요. 계절에 따라 스무디를 변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오이 반 개나 샐러리 한 줄기를 추가해보세요. 오이는 수분이 많아 몸을 시원하게 하고 샐러리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죠. 겨울에는 배 반 개나 생강 한 조각을 넣으면 좋아요. 배는 폐를 촉촉하게 하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계절마다 조금씩 바꿔가며 드시면 스무디가 더 즐거워지고 몸도 계절에 맞게 균형을 잡아요. 이건 마치 옷을 계절에 맞게 바꿔 입는 것과 같아요. 몸이 필요로 하는 걸 귀 기울여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스무디는 비싼 건강보조제나 복잡한 요리법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저도 85세가 되도록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이 아침 스무디예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사과, 양배추, 당근을 준비해서 내일 아침 첫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어떤 재료를 선택하셨는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이 스무디가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있어요. 다음 파트에서 몸의 생체 리듬과 스무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더 깊이 알아볼게요. 자, 함께 계속 걸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밥을 먹는 게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아침에 무거운 음식을 먹기보다 가볍게 시작할 때 더 건강해집니다. 5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사실이에요. 우리 몸은 자연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고 그 리듬에 맞춰 먹는 게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볼게요. 우리 몸은 마치 지구의 낮과 밤처럼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2018년 노벨 물리학상이 생체 리듬 연구로 수상한 걸 아시나요? 이 연구는 우리 몸이 3가지 단계로 작동한다는 걸 밝혔어요. 첫째,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 시간이에요. 이 시간엔 음식을 먹고 영양을 흡수하죠. 둘째,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 시간으로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엔 몸이 밤새 쌓인 독소와 찌꺼기를 청소하죠. 마치 집을 깨끗이 정리하는 시간과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무거운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이 청소에 쓰일 에너지가 소화에 빼앗겨요. 결과적으로 몸은 피로해지고 독소는 쌓이게 되죠. 왜 아침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아침은 몸이 새롭게 리셋되는 시간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가벼운 식사를 하면 간과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염증이 15% 감소한다고 해요. 반면 무거운 음식은 소화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도 예전엔 아침에 든든한 밥을 먹었지만 늘 졸리고 피곤했어요. 사과, 양배추, 당근 스무디로 바꾼 후 아침이 상쾌해졌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75세 오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민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삼겹살과 밥을 즐기셨어요. 아침부터 든든해야 힘을 내지라고 하셨죠. 하지만 늘 피로하고 다리가 무거웠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선생님, 요즘 너무 지쳐요. 나이 탓인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아침 식사를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무거운 밥 대신 사과, 양배추, 당근 스무디나 따뜻한 물, 그리고 과일을 드셔보시라고요. 처음엔 이게 뭐가 되겠어 라며 웃으셨지만 2주 후 병원에 오신 할아버지는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아침에 몸이 가볍고 하루가 상쾌해요.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했어요. 그 미소 뒤엔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기적이 있었죠. 이 리듬을 따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침엔 사과, 양배추, 당근 스무디나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신선한 과일만 드세요. 점심부터 현미밥이나 삶은 채소 같은 가벼운 통곡물과 채소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주방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변화예요.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신한 건 이런 작은 리듬이 몸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침 식사는 어떤가요? 혹시 무거운 밥이나 고기를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단 3일만 아침을 스무디나 과일로 바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이 생체 리듬은 아침 식사만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을 더 건강하게 시작하는 몇 가지 습관이 있죠. 다음 파트에서 그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단 10분만 투자하면 하루가 달라진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지난 파트에서 우리 몸이 아침에 독소를 청소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려드렸죠. 하지만 아침을 더 건강하게 시작하려면 음식뿐 아니라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이 필요해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몸과 마음을 깨우고 하루를 생기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그 3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따뜻한 물에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즙을 살짝 섞어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건 마치 몸속의 엔진을 부드럽게 예열하는 것과 같아요. 레몬의 비타민C와 구연산은 간을 깨우고 소화기관을 준비시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장운동이 20% 활성화된다고 해요. 저도 매일 아침 이 습관으로 시작하는데 속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물 한 모금이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그 느낌. 얼마나 상쾌할까요? 두 번째는 깊은 호흡이나 명상입니다. 창문을 열고 10분간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거예요. 이 간단한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서는 10분간의 깊은 호흡이 불안감을 15% 줄이고 정신적 피로를 완화한다고 밝혔어요. 바쁜 아침에 10분이 길게 느껴진다면 5분만 해보셔도 좋아요. 저는 아침에 창가에 서서 새소리를 들으며 숨을 쉬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세 번째는 햇빛 아래에서 5분간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아침 햇살은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세로토닌을 만들어 기분을 밝게 하고 비타민 D를 생성해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햇빛을 5분만 쬐어도 세로토닌 수치가 10% 증가한다고 해요. 그냥 집 앞에 나가서 팔을 쭉 뻗고 하늘을 보며 미소 지어보세요. 이 작은 동작이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비결이죠. 저도 85세가 된 지금 매일 아침 햇빛 아래서 기지개를 켜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 5분이 저를 젊게 유지해주는 비밀이에요. 제 환자 70세 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미경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셨어요. 선생님, 잠을 못 자니 낮에도 멍하고 짜증만 늘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이 세 가지 습관을 권했어요. 따뜻한 레몬물로 아침을 시작하고 5분간 깊은 호흡을 하며 햇빛 아래서 기지개를 켜보라고요. 처음엔 이런 게 뭐가 되겠어 라며 웃으셨지만 2주 후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밤에 잠이 깊게 들고 아침이 행복해요. 손주들한테 덜 짜증내게 됐어요. 그 미소 뒤엔 작은 습관이 가져온 큰 변화가 있었죠. 이 세 가지 습관은 비싸거나 어렵지 않아요. 따뜻한 물 한 잔, 창가에서의 5분 호흡, 햇빛 아래 기지개,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이 중 하나를 시도해보세요. 레몬물을 마실지, 깊은 호흡을 할지, 아니면 햇빛을 쬐며 기지개를 켤지,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이 습관들은 우리 몸의 리듬을 깨우는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몸의 리듬을 더 건강하게 지키려면 또 다른 비밀이 있죠. 바로 우리 몸의 하수도라 불리는 림프계예요. 다음 파트에서 림프계의 놀라운 역할과 그걸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하수도가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우리 몸에는 독소를 청소하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림프계입니다. 지난 파트에서 아침을 깨우는 습관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이 림프계가 어떻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지, 그리고 간단한 동작으로 그걸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비밀이 여러분의 몸을 가볍고 건강하게 바꿀 거예요. 림프계는 우리 몸의 배수 시스템이에요. 혈액이 영양분을 세포에 전달한다면 림프계는 몸속 찌꺼기와 독소를 치워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집안의 하수도가 깨끗해야
물이 잘 흐르듯 림프계가 원활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림프계는 심장처럼 자동으로 순환하지 않아요. 운동, 웃음, 깊은 호흡 같은 펌프가 필요하죠. 림프가 막히면 다리가 붓거나 염증이 생기고 심지어 암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독일 뮌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림프 순환이 원활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25% 강하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증거죠. 제가 권하는 림프 활성화 운동은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첫째, 어깨를 30회 돌려보세요. 어깨를 앞뒤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돌리면 림프액이 상체에서 자유롭게 흐릅니다. 둘째, 팔을 머리 위로 들어 10회 깊게 숨을 쉬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팔을 올리고 내쉬며 내리는 동작이 림프 순환을 촉진하죠. 셋째, 미소를 지으며 5분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허리를 살짝 굽혔다 펴거나 다리를 가볍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동작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서 TV를 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죠. 제 환자 76세 황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황진수 할아버지는 다리 부종 때문에 걷는 게 힘드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요. 나이 탓인가요? 라며 한숨 쉬셨죠. 병원에 오셨을 때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이 3가지 운동을 권했어요. 아침에 어깨를 돌리고 깊은 호흡을 하며 미소 지으며 스트레칭을 해보라고요. 처음엔 이런 게 뭐가 되겠어? 라며 웃으셨지만 3주 후 병원에 오신 할아버지는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다리가 가볍고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요즘 동네 공원을 매일 걷고 있어요. 그 미소 뒤엔 작은 움직임이 가져온 큰 변화가 있었죠. 할아버지는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공기놀이를 즐기신다고 해요. 이 운동들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 창가에서 어깨를 돌리고 깊게 숨을 쉬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건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나 복잡한 기구가 필요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저도 85세가 된 지금 매일 이 동작들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 10분이 저를 현역으로 지켜준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어깨 돌리기를 시도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림프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운동뿐 아니라 식습관도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가 림프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아셨나요? 다음 파트에서 그 불편한 진실과 더 건강한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이 정말 몸에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커피 향으로 시작하시죠. 저도 한때 그랬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커피와 우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음료들이 몸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지난 파트에서 림프계를 깨우는 운동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더 건강한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더 가볍게 만들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커피 사업에 뛰어들며 커피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 향과 맛, 하루를 깨우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죠. 하지만 5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았어요. 커피에는 고온 로스팅 과정에서 생기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건 발암 가능성이 제기되는 성분이에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2020년에 커피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줄이라는 권고를 했을 정도죠.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우유는 성장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예전처럼 자연 그대로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 음료들은 림프계를 막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커피 섭취는 위산 분비를 늘려 속쓰림을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20%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커피 한 잔에 그 짧은 즐거움이 몸의 무거운 짐을 지울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고 좋아하는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대신 더 건강한 대안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첫째, 커피 대신 현미차나 보리차를 드셔보세요. 현미차는 고소하고 따뜻한 맛으로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림프 순환을 돕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요. 둘째,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밀크 같은 식물성 우유를 선택하세요. 이들은 소화가 쉬우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죠. 셋째, 설탕 대신 순수 꿀을 사용해보세요. 꿀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주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이 대안들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 동네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몸에 친절한 선택이죠. 제 환자 71세 정곡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곡자 할머니는 하루에 커피를 3잔씩 마시셨어요. 커피 없으면 하루가 안 풀려요. 라며 웃으셨죠. 하지만 늘 속쓰림에 시달리고 밤엔 잠을 뒤척이셨어요. 선생님, 요즘 너무 피곤하고 잠도 안 와요. 라며 걱정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현미차와 두유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커피 없이 살겠어 라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2주 후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띠셨어요. 선생님, 속쓰림이 사라지고 밤에 잠이 깊게 들어요. 아침도 상쾌해졌어요. 그 변화는 단순한 음료 교체에서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이제 현미차를 마시며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즐기신다고 해요. 이 대안들은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커피 한 잔을 현미차로 바꾸고 우유 대신 두유를 한 모금 마셔보세요. 설탕 대신 꿀을 살짝 넣으면 맛도 좋고 몸도 좋아져요. 저도 85세가 된 지금 커피 대신 현미차로 아침을 시작해요. 그 작은 변화가 저를 더 가볍게 해줬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커피를 하루 한 잔 줄여보세요.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이 음료 선택은 림프계를 깨우고 몸을 가볍게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모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될 수 있어요. 마지막 파트에서 그 비밀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 2주, 매일 아침 한 잔의 스무디로 삶이 바뀐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시겠어요? 5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 몸은 약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순응할 때 스스로 치유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결을 모은 14일 채소 과일 챌린지를 제안하려고 해요. 이 간단한 도전이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삶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이 챌린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첫째, 매일 아침 사과, 양배추, 당근으로 만든 500ml 스무디를 드세요. 이 스무디는 간을 깨끗이 하고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둘째, 식사에서 7:3 비율을 지키세요. 7은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로 채우고 3은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으로 살짝 곁들이는 거예요. 셋째, 물을 많이 마시고 5분간 걷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 세 가지는 마치 정원에 물과 햇빛을 주는 것과 같아요.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듯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피워낼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채소 위주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15%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이 더 가볍고 생기 넘치게 변한다는 증거죠. 제 환자 79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에 의존하셨어요. 아침마다 피곤하고 다리가 무거워 손주들과 산책하는 걸 포기하셨죠. 선생님, 약을 먹어도 몸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며 한숨 쉬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이 14일 챌린지를 제안했어요. 아침 스무디로 시작하고 식사를 7-3으로 바꾸며 매일 물을 마시고 5분 산책을 해보라고요. 처음엔 이런 게 뭐가 되겠어 라며 웃으셨지만 2주 후 병원에 오신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띠셨어요. 선생님,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 산책이 즐거워졌어요. 손주들이 저를 따라다니기 바빠요. 그 변화는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공원에서 손주들과 웃으며 걷고 계세요. 이 챌린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사과, 양배추, 당근을 믹서기에 넣어 스무디를 만들고 점심과 저녁엔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물 한 잔을 손에 들고 동네를 5분만 걸으며 미소 지어보세요. 이건 비싼 헬스장이나 복잡한 식이 요법이 아니에요. 우리 집 주방과 동네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이죠. 저도 85세가 된 지금 이 습관들 덕분에 매일 아침을 생기 넘치게 시작해요. 여러분도 이 챌린지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내일부터 14일 챌린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날 스무디를 마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이 챌린지는 단지 음식에 관한 게 아니에요. 건강은 음식뿐 아니라 마음과 습관에서도 옵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마지막 비밀을 나누고 싶어요. 자,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 한 번이 약보다 강력하다면 믿으시겠어요? 지난 파트에서 14일 챌린지로 몸을 바꾸는 법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건강은 음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작은 습관이 함께 어우러질 때 몸과 마음이 진짜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3가지 습관을 나누고 싶어요. 이 간단한 비결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더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은 아침 햇빛을 5분간 마주하는 거예요. 아침 햇살은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우리 뇌에 세로토닌을 만들어 기분을 밝게 하고 비타민 D를 생성해 뼈를 튼튼히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햇빛을 5분만 쬐어도 세로토닌 수치가 10% 증가한다고 해요. 그냥 집 앞에 나가서 하늘을 보며 팔을 쭉 뻗어보세요. 따뜻한 햇살이 몸을 감싸는 그 느낌. 마치 자연이 여러분을 포옹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저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햇빛을 쬐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 5분이 저를 85세에도 생기 넘치게 해주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물 한 모금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거예요.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70%를 채우는 생명의 원천이죠. 아침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삶의 작은 단맛을 느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로를 줄이고 뇌 기능을 15% 향상시킨다고 해요. 저는 물을 마실 때마다 이 한 모금이 내 몸을 깨끗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 순간이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미소와 감사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독소예요. 걱정과 불안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빼앗고 면역력을 떨어뜨리죠.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염증을 20% 줄이고 심지어 치매 위험을 낮춘다고 해요.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좋은 날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아침에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해요. 그 작은 미소가 하루를 행복으로 채워주더라고요. 제 환자, 74세 윤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윤미영 할머니는 치매가 걱정돼 늘 불안해하셨어요. 선생님, 자꾸 깜빡하고 머리가 멍해요. 치매가 오는 걸까 무서워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저는 할머니께 이 세 가지 습관을 권했어요. 아침에 햇빛을 쬐고 물을 음미하며 마시고 미소를 지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라고요. 처음엔 이런 게 무슨 소용이겠어라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한 달 후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머리가 맑아지고 불안이 줄었어요. 손주들 이름도 다 기억해요. 그 미소 뒤엔 작은 습관이 가져온 큰 변화가 있었죠.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햇빛 아래서 손주들과 전화로 웃으며 대화하신다고 해요. 이 습관들은 어렵지 않아요. 햇빛 아래 5분 서 있고 물 한 잔을 음미하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건 돈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여러분도 오늘 햇빛 아래 5분 서서 기지개를 켜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이 습관들은 단순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모아 마무리해 볼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결론을 준비했어요.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과, 양배추, 당근 스무디로 시작하는 아침, 7-3 식사 비율, 그리고 햇빛과 미소 같은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이야기했어요. 5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제가 가장 기억하는 순간은 바로 환자들의 미소예요. 그 미소 속엔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기적이 담겨 있죠. 오늘 그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제안했던 14일 챌린지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매일 아침 사과, 양배추, 당근으로 만든 500ml 스무디를 마시고 식사에서 채소와 과일을 70%로 채우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5분간 걷고 미소 짓는 거예요. 이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우리 주방과 동네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습관은 염증을 15% 줄이고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느끼는 가벼움과 행복이에요. 제 환자, 80세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들과 놀이터에 갈 수 없었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며 한숨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14일 챌린지를 권했어요. 2주 후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띠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몸이 가벼워요.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웃으며 놀았어요.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그 미소는 단순한 스무디 한 잔, 작은 산책,
그리고 미소에서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이제 매일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약이 아니라 자연의 지혜가 답이에요. 지금 14일 챌린지를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사과, 양배추, 당근을 믹서기에 넣고 첫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물을 마시며 동네를 5분 걷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단 2주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이 감사 인사를 전할 거예요. 변화가 느껴지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작은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이 여정을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건강 비결로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이 스스로 치유됩니다. 단순한 선택이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